연락처 삭제해서입니다. 자, 홍 기자. 살인 사건이네요. 네, 전북 전주에서 지난 주말에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연락처 삭제해서란 체크포인트는 조금 뒤에 알아보고요. 일단 사건 기호 말씀드리면요. 가해자는 38살 여성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22살 남성입니다. 나이차가 16살 정도 납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원룸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의 집이었는데요. 집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체포했는데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은 달랐지만 자주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만난 것으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숨진 20대 남성이 가슴, 등, 뭐 정말 온몸에 흉기에 찔려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건데 왜 이런 겁니까, 이거? 일단 당시 영상이 있는데 살해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좀 봐야겠죠. 그런데 이 원룸 주변의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가지고 귀가했어요. 그 모습이 촬영됐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가 그 남자친구 원룸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이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추정 시간이 오전 10시 45분 정도인데 뭐 묻지마 범죄라고도 하는 이제 무동기 살인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명확한 사이에서는 동기가 분명히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연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범행 동기를 현재 확인해 가는 중입니다. 자, 그게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범행 동기가 뭐예요? 일단 이 연인 관계에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사건 당일에도 새벽 시간대 이제 여성이 연인 관계에 있던 이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성이 받지 않았어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지인들과 함께 이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 가해자인 여성이 남자친구 집에 들어갔더니 남자친구가 자고 있었어요. 범행 당시에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본 남성이 자신의 전화로 저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전화로 남자친구 전화를 걸었는데 보통 연인 관계에서 이름을 저장했으면 이름이 뜰 텐데 이 딱 보니까 자신이 걸고선 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번호만 떴어요. 아하. 이 지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격분을 한 겁니다. 자신의 번호를 지웠다는 사실에 격분을 해서 이 원룸, 이 남자친구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서 그대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저 남성은 뭐 제대로 된 저항도 못 해보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가해 여성 살인을 저질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이 범행 사실을 경찰이 아니라 지인한테 알렸어요. 네, 1시간 정도 원룸에 계속 머무르다가 갑자기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남자친구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놀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지인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연락을 받은 그 또 다른 지인, 한 다리 건너 지인이 현장에 가보고 남성이 숨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물론 뭐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전화도 안 받고 나는 사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연락처를 저장도 안 해놓고 삭제를 해버렸다? 그런다고 다 저러진 않잖아요. 당연히 예.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이 분명히 비정상적인 어떤 이상 집착을 보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자발적으로 자수한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먼저 알렸어요. 이거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심리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심리가 좀 작동을 한 거거든요. 범죄로서 수사기관에 알리기보다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게 먼저 또 중요했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그 남성과 이 여성이 어떤 정도의 상황에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이 남성과 교제 중이라는 걸 주변에 알렸는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났다는 것 자체가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따져지지 않을까, 동기와 관련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여성이 16살 연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게 스토킹 범죄가 아니었느냐, 둘이 연인 사이가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였다, 이런 뭐 일각의 얘기도 있었는데 경찰은 그건 아니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이 공황장애다
이 얘기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심신미약 카드를 들이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살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테고 중요한 건 형량일 텐데 형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심신미약 주장을 할 수도 있죠. 또 그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법원에서 그 주장이 인정될 것이냐 이건 또 그렇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설령 과거에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이 판단력,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해야만 심신미약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과거의 그 공황장애가 현재 정신질환, 정신병으로 인정될 것이냐 또는 그로 인해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예. 뭐 진료기록 감정도 가능하고 또 정신감정도 해야 되는데 공황장애로 인해서 살인범에게 심신미약? 글쎄요. 인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